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40문제로 구성된 1차 레전드 승급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전드 승급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2번에 걸쳐 시행됩니다. 1차와 2차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분은 레전드 레벨로 진입하게 됩니다. 레전드 레벨에 올라가면 선도 악도 없고 사랑도 미움도 없으며 너와 나도 없는 아름다운 실버꽃 요양보호사 세계에서 전설로 등극하여 영원히 추앙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삼간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입니다.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해야 뇌가 젊어지고 치매도 안 걸려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답안지에 표시하세요. 이후 문제에서 별도의 멘트가 없어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답안지에 표시하는 것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레전드 레벨로 갈 수 있어요. 1번. 여가 활동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려야 합니다. 가만히인가요? 혼자 가만히 있지 말고 관광, 취미오락 활동, 휴식, 자원봉사, 종교활동 등 여가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건강한 노후. 3번. 체면이 밥 먹여주나요? 나이 들수록 애정 표현을 많이 해야 건강합니다. 손잡는 것, 포옹하는 것, 다정스레 말하는 것 등을 더 많이 하며 살아야 건강한 노후. 4번 대인관계를 자제하면 외로워요.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그래야 건강한 노후. 5번 고강도 운동 안 돼요. 노인이 몸조심해야지요. 몸살나고 골병 들면 돈 낭비 그리고 개고생. 2번.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 의존성의 증가. 2. 경직성의 증가. 3. 사회성의 증가. 4. 우울감의 증가. 5. 과거 회상의 증가.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2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노인들이 대부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만을 고집하는 것은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융통성이 없어 몸과 마음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과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4.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말 그대로 풀면 노인은 말 그대로 노인, 장기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요양은 신체활동 또는 가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 4번.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기관입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국고를 지급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등급 판정 관련 업무와는 무관한 기관입니다. 대상자 늘려 돈 많이 벌려고 무조건 등급 부여하면 큰일입니다. 3번,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예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4번,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따라서 65세 미만이고 노인성 질병이 아닌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은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5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 관련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요양원으로 불리우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1번 단기보호와 4번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2번 복지용구는 해당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예시입니다.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 목욕을 도왔다. 2. 외출 시 동행하였다. 3. 생활상담을 해주었다. 4.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생활상담을 해주었다입니다. 정서라는 것은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활문제 상담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문제 상담은 정서지원 서비스입니다. 반면에 1번 목욕은 신체 즉 우리 몸에 관련된 것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2번 외출은 개인활동입니다.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을 방문할 때 동행하는 것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4번 체위는 신체입니다. 따라서 체위 변경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번 화장실 이용 역시 신체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7번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2.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입니다. 대상자를 살핀다는 것은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맥박은 정상인지, 그리고 호흡에는 문제 없는지 살핀다는 것은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1번 대상자를 편들어주는 것은 대상자를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2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정보 전달자 역할. 3번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5번 대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동기유발자 역할입니다. 8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대상자가 매우 불편한 매트리스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잠자리 환경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즉 생활 환경이 불편하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달라는 것입니다. 매트리스 바꾸는 것과 1번 신체 구속,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 3번 노인 학대, 5번 재산 등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 4번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물건을 파손하면 내 몸 즉 신체를 다칠까봐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 내 몸 즉 신체가 굳어버려요. 물건을 파손하여 위협하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노인을 직접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1번 방임, 2번 유기,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0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는다. 2. 가슴 부위를 만진다. 3.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4.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입니다. 말로 묻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언어입니다. 따라서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1번과 2번, 뒤에서 껴안는 것과 가슴을 만지는 것은 육체를 만지는 것 즉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3번과 4번, 사진과 성기를 보여주는 것은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눈은 시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1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의 성적 언행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처.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서로 동등한 관계로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이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동등, 대등. 1번 종교 강요 당연히 노. 2번 물질적 보상.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뭐 좀 달라고요? 큰일 납니다. 감옥 갑니다. 3번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 권위는 개나 줘야 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5번 예의 바른 태도. 얼마나 좋아요. 왜 안 되나요?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면 모든 분야에서 대성공. 13번. 대상자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 다른 기관에 연계한다.
3. 고민해보겠다고 말한다. 4. 친한 동료에게 부탁한다. 5.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기관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시간 외 추가 서비스는 어떤 경우라도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은 1. 좋은 복지 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2.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3.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4.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1번. 요양보호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복지용구 판매 절대 안 됩니다. 2번. 기관장의 지시는 모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사적 정보를 공유. 큰일 납니다.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급하다고 잠시라도 자리를 뜨면 대상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큰 책임과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급하면 보고하세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허용된 경우 자리를 비우면 됩니다. 15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2.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은 보고를 생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4. 업무 외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5.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입니다. 오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사전 확인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번. 보고 생략. 3번. 한꺼번에 기록. 4번. 대상자에 관한 뒷담화. 5번. 주관적 판단 등은 상식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16번.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1.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5.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들이 엉뚱하기 때문입니다. 1번. 무거운 물건 들기. 2번. 불편한 자세. 3번. 반복적인 동작. 4번. 어두운 조명에서의 작업. 모두 최악의 상황입니다. 뼈가 부러질 수도, 근육을 다칠 수도, 인대가 늘어날 수도, 관절염에 걸릴 수도, 근골격계 질환 조심하세요. 17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입니다. 옴은 진드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피부 질환입니다. 진드기 무서운 놈이에요. 이리저리 마구 옮겨다녀요. 잘 죽지도 않아요.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 즉
치료해야 합니다. 대상자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접촉했으면 가족 모두 치료해야 합니다. 1번, 공용 혈압계 사용하지 마세요. 옴은 사람뿐 아니라 침구나 물건 등을 통해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2번, 맨손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전염병을 가진 대상자를 접촉할 때 맨손은 절대 노입니다. 3번, 약은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발라야 합니다. 4번, 침구류틀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함께 세탁하는 것은 안 됩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 경과가 짧다. 2. 원인이 명확하다. 3.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입니다. 노인이니 당연히 합병증이 오죠. 노인이 되면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이곳저곳 다 아파요. 1번, 노인이 병에 걸리면 오히려 질병 경과가 길고 빈번하게 재발합니다. 2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서 질병 발생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3번, 나이 들어 아픈지 병인지 노인은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려워요. 5번, 노인의 경우 노화 과정과 질병을 구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19번,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 증가. 2. 신체 활동 증가. 3. 복부 근력 강화. 4. 마약성 진통제 복용. 5. 규칙적인 배변 습관.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입니다.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변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고섬유질 음식 섭취 감소, 하재 남용, 복부 근육 힘 약화 등도 변비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1번, 수분 섭취의 증가가 변비의 원인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량의 물을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번, 신체 활동은 대장의 운동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체조, 걷기 등 운동은 변비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3번, 복부 근력 강화는 변비에 매우 좋아요. 힘을 팍팍 줄 수 있어요. 5번, 규칙적인 배변 습관은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섬모운동 감소. 4. 콧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지 내분비물 감소.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섬모운동 감소입니다. 섬모운동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유해물질들을 걸러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섬모운동이 감소합니다. 노인이 되면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1번, 노인이 폐활량이 증가해요? 회춘하나요? 잘못된 예시입니다. 2번, 노인이 되면 기침도 시원하게 팍팍하나요? 기침도 안 나와요. 기침 반사 감소합니다. 4번, 콧점막도 촉촉하지 않고 건조하게 변합니다. 5번, 노인이 되면 기관지 내분비물은 증가하여 매일 그렁그렁. 21번,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복압이라는 것은 복부 압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재채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변비 예방, 체중 조절을 해야 합니다. 2번, 웃음요법과 3번, 줄넘기는 복부 압력을 증가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실금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4번, 수분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늘려야 합니다.
5번 변비는 복압성 요실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식이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22번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마비가 발생한다. 3.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으로 뇌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신체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1번. 도파민 부족과 관련된 질환은 파킨슨 질환입니다. 2번. 좌뇌가 손상되면 우측마비가 발생합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안면하부에 갑작스런 마비가 오게 됩니다. 3번. 측두엽이 아니라 손뇌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합니다. 4번. 안정시 떨림과 무표정한 얼굴은 파킨슨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23번.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녹내장 3. 맥내장 4. 망막염 5. 안구건조증.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이 발생하는 것도 백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24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꼭 끼는 신발을 신는다. 3.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4.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5. 발에 열패드를 대어주어 보온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입니다. 당뇨병을 앓는 환자의 발에 생기는 당뇨병성 족부 질환이 진행되면 작은 상처도 낫지 않고 궤양이 됩니다. 심한 경우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까맣게 썩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대상자는 발관리가 필수입니다. 발톱을 일자로 자르면 내성 발톱을 막을 수 있어 발가락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꼭 끼는 신발은 발가락이 받는 압력을 증가시켜 내성 발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3번 양말은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꼭 신으세요. 4번 당뇨로 인한 족부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5번 당뇨병 대상자에게 열패드는 안 됩니다. 열패드 등으로 발 피부에 열을 가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25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칼슘 흡수력 증가 2. 소화액 분비 증가 3. 삼키는 능력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입니다.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과 함께 6대 영양소에 속합니다. 따라서 노인 갈증 반응의 저하는 탈수 위험은 물론 영양 문제도 발생시킵니다. 1번 칼슘 흡수력 증가, 2번 소화액 분비 증가, 3번 삼키는 능력 증가는 오히려 영양 섭취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4번 구강 건조증은 침샘이 너무 적은 양의 침을 생산하게 되어 입안이 건조해지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에게는 구강 건조증이 증가합니다. 26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약해지면서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노인인데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두려워요. 운동하기 싫어요. 2번. 노인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른 것이 아니라 느립니다. 3번.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합니다. 4번. 폐조직의 탄력성 또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합니다.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또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집니다. 27번.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2.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입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카페인, 2번 TV 시청, 3번 낮잠은 숙면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5번 잠자기 직전 과격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낮 시간, 주로 햇빛이 비치는 시간대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28번.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입니다. 철분제를 먹을 때는 오렌지 주스 등 산성 음료와 먹거나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녹차, 홍차 등 탄닌을 함유한 차나 우유, 유제품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 녹차는 탄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3번.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면 안 됩니다. 철분제는 아침 식사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번. 철분제와 관계없이 코팅된 약을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장기간 서서히 방출되어야 하는 고용량 약물이 한꺼번에 방출되면 약물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흡수되지 않고 장에서 흡수되도록 코팅된 의약품도 있습니다. 5번.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복용하세요. 한 번에 반드시 1회 용량만 복용해야 합니다. 29번.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1. 성기능이 감소한다. 2. 기대 수명이 감소한다. 3. 손상된 폐기능이 악화된다. 4.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5.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입니다. 금연하면 다 좋아져요. 나쁜 것은 없어요. 1번. 성기능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2번. 기대 수명 감소하지 않고 더 오래 살아요. 3번. 폐기능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집니다. 5번. 혈중 산소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30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결핵, 2. 홍역,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디프테리아입니다.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은 항체의 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10년마다 한 번씩 접종해야 합니다. 1번 결핵과 2번 홍역 예방접종은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접종입니다. 3번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만 접종하면 됩니다. 5번 인플루엔자 즉 독감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31번.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2.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폭염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시원한 물은 기본입니다. 1번, 야외 활동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해야 합니다. 2번, 따뜻한 물로 그것도 통목욕? 폭염에 노출되었는데 말이 되나요? 4번, 의식이 없는 온열질환 환자의 경우 음식물의 구강 섭취는 기도폐쇄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5번, 폭염에 노출되었는데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체온은 오히려 낮추어야 합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 등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서비스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또 대상자가 요구하고 좋아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번 보호자와의 밀착 관계 형성은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이 아니라 서비스 계획은 대상자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폭염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시원한 물은 기본입니다. 1번 야외 활동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해야 합니다. 2번 따뜻한 물로 그것도 통목욕? 폭염에 노출되었는데 말이 되나요? 4번 의식이 없는 온열질환 환자의 경우 음식물의 구강 섭취는 기도폐쇄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5번 폭염에 노출되었는데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체온은 오히려 낮추어야 합니다. 33번.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1. 구두보고 2. 서면보고 3. 주간보고 4. 원래회의보고 5. 정기업무보고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구두보고입니다. 구두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구두로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적합한 업무보고 형식입니다. 2번에서 5번까지 서면보고, 주간보고, 원래회의보고, 정기업무보고 등은 업무 규정에 의거,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격식을 갖춰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아닙니다. 34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입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신장 기능의 변화로 평소보다 현저하게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1번 호흡은 규칙적이지 않아요. 불규칙합니다.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 호흡이 가빠지게 됩니다. 3번 사지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4번 근긴장도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합니다. 5번 잠자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납니다.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타협입니다. 죽음을 부정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타협의 단계에서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36번.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왼쪽이 마비된 쪽이기 때문에 마비되지 않은 오른쪽이 밑으로 가야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1번.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식사 도중에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번. 오른쪽이 아니라 마비된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3번. 왼쪽 입이 아니라 마비되지 않은 오른쪽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4번. 삼키기도 전에 음식을 넣어주면 안 됩니다. 모두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다. 37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영양액 주머니가 위장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간호사에게 보고하여 영양액 주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3번.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간호사에게 보고하여 영양액 주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4번. 영양액은 분당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번. 영양액 주머니의 세척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매번 세척해서 말려야 합니다. 38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2.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본다. 3.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밤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변기 옆 안전 손잡이는 필수입니다. 2번. 요양보호사는 용변을 마칠 때까지 대상자를 관찰해야 합니다. 3번. 화장실 조명은 어두우면 안 됩니다. 4번. 화장실 주변에 화분 등 물건을 놓아두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화분으로 화장실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안 되고 화장실 표시등이 있어야 합니다. 5번. 밤에도 안전상 화장실 표시등은 켜두어야 합니다. 39번.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입니다. 화장지를 변기 안쪽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용변 보는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2번, 배설물은 아침 저녁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변 볼 때마다 매번 처리해야 합니다. 3번, 이동변기의 높이가 침대 높이와 같아야 대상자가 이동변기로 옮겨 앉기가 용이합니다. 4번, 미끄럼 방지 매트는 이동변기 옆이 아니라 아래에 깔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동변기가 고정됩니다. 5번, 대상자의 두 발은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40번,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5.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입니다. 대상자의 청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1번, 침상 세면을 하기 위해서는 침대는 수평이 아니라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반좌 위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번, 눈곱이 없는 깨끗한 눈부터 닦아야 합니다. 항상 깨끗한 곳 먼저입니다. 3번, 눈, 코, 뺨, 입, 귀, 목 순서로 닦아야 합니다. 얼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앞쪽에서 뒤쪽으로입니다. 4번,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